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이는 느낌 혹시 있으세요? 사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착하게 배려할수록 감정, 거리, 프레임 이 세 가지 권한을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와 다시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잘해줬는데 오히려 무시당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주변에 만만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만만하게 생긴 건가? 성격이 문제인 건가? 아니에요. 무시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권한 문제예요. 내가 가진 권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은 세 가지예요. 감정의 권한, 거리의 권한, 프레임의 권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넘어가는 순간 무시는 시작돼요. 그리고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뇌과학에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뇌 손상으로 감정 반응이 거의 사라진 환자들을 관찰한 거예요. 이 환자들은 IQ도 정상, 언어 능력도 정상, 기억력도 정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일상적인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언제 약속을 잡을지, 누구를 믿을지. 이런 기본적인 결정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하는 일종의 마커예요.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맥박, 호흡, 근육 긴장 같은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뇌는 여기서 나타나는 불안, 불쾌, 호감 같은 감정 신호를 이용해서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요. 이게 바로 소매틱 마커예요. 근데 누군가 말 한마디 던졌다고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판단 시스템이 망가져요. 감정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순간 내 삶의 기준 자체가 저 사람 기분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무시하면 움츠러들고 불친절하면 기분이 무너지고 잠깐 잘해주면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내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인생이 흘러가게 돼요. 이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구조예요. 혹시 지금 이러고 있진 않으세요? 잘해줬는데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이는 느낌. 배려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당신 탓이 아니에요. 감정의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권한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감정을 넘기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정을 참으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는 것과 넘기는 것은 달라요. 지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 척했어요.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웃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순간에 웃음으로 상황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표정을 중립으로 두고 웃음기를 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선을 다시 인식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불편하면 티를 내세요.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 말은 좀 불편한데요? 그 표현은 듣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산이 시작돼요. 아, 이건 허용된 행동이 아니구나. 이 계산이 심어지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어요.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리는 말버릇이요. 4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째, 감정을 숨기는 말버릇이에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나는 신경 쓰지 마. 정말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괜찮은가 보네? 덜 신경 써도 되겠네? 이렇게 당신을 점점 가볍게 인식해요. 둘째, 과도한 자기 비하예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제가 잘하는 게 딱히 없어서. 나는 원래 못하니까.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미리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예요. 끌어올려줘야 해서 피곤하거나 이 사람 만만하네? 하거나 둘 다 좋지 않아요. 셋째, 습관적인 사과예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미안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도 결국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이걸 이용해요. 불편해지면 사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잘못을 당신에게 떠넘기기 시작해요. 넷째, 주체성 없는 말버릇이에요. 저는 다 좋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점점 묻지 않게 돼요. 어차피 아무거나 괜찮다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정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요. 이 네 가지 말버릇에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무시를 당하거나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두 번째 권한은 거리예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아요. 야금야금 침범해요. 당신의 일정에 끼어들고 당신의 판단에 간섭하고 당신의 의사결정을 조종하려 해요. 그리고 침범당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사회란 그런 거지. 그냥 넘어가자. 근데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학습해요. 여기는 들어와도 되는 선이구나. 무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야금야금 침범한 게 어느 순간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리 권한을 되찾으려면 세 가지 경계선을 다시 그어야 해요. 첫 번째는 물리적 경계선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기 몸을 줄여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요.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려요. FBI 행동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대요. 몸이 굽어져 있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방어 중인 사람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방어 중인 사람은 밀어붙여도 저항이 적을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눈을 마주칠 줄 알아야 해요. 째려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피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당신의 시선이 상대와 수평을 유지하는 순간 관계의 위치도 같이 수평으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고 몸을 활짝 펴고 고개를 바짝 드세요. 나는 이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보의 경계선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저 원래 이래요. 저 사실 실수가 많아요. 솔직해야 친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약점 공개는 누군가에겐 친밀감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 돼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설명을 줄이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말하는 내 위치는 점점 내려가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을 끊으세요. 설명이 짧을수록 말에는 무게가 생겨요. 세 번째는 반응의 경계선이에요. 상대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바로 웃고 바로 맞장구 치고 바로 리액션하는 건 친한 사람이 보기엔 센스지만 누군가에겐 수용하는 신호로 읽혀요. 상대의 말을 들었으면 일단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진짜 동의가 되거나 진짜 훅기면 그때 표현해도 늦지 않아요. 사람을 통제하려는 유형은 항상 즉시 반응을 요구해요. 바로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바로 움직이길 바라고 반응이 없으면 불쾌해요. 그런데 이 압박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진짜 초조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상대가 조급한 거예요. 압박은 상대가 통제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점점 강해지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느껴지면 오히려 템포를 늦추세요. 천천히 말을 고른 뒤에 대답하세요. 반응과 반응 사이에 거리가 있을수록 접근은 어려워지고 접근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세 번째 권한은 프레임이에요.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건드리지도 않고 거리를 대놓고 넘지도 않아요. 대신 말과 분위기, 질문과 농담으로 나를 서서히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 상태가 바로 프레임 게임에 휘말린 상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너 요즘 왜 그래? 얼핏 들으면 걱정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전제가 들어있어요. 너는 뭔가 이상해졌고 그것은 문제다. 이때 아니야 나 괜찮아 라고 답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걸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돼요. 게임의 판이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변명처럼 반응하면 상대가 정의한 그 틀 안에서 변명하는 싸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상대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대놓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순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되찾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째, 찝찝하면 질문을 하세요. 상대가 던진 말이 뭔가 이상한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으로 되돌리세요. 대부분의 프레임 공격은 여기서 무너져요. 왜냐면 상대는 애매한 말을 던져서 당신이 스스로 위축되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 돌아오면 그 애매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숨은 의도가 말로 꺼내지는 순간 공격은 효력을 잃어요. 둘째, 불쾌하면 감정 표현에서 끝내지 말고 설명도 요구하세요. 기분 나쁘네요?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농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조롱으로 돌려줘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은 왜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없게 돼요. 자기 말을 정당화해야 하는 해명자의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상대가 나를 규정하면 즉시 되돌려 놓으세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타입이지. 이런 건 전부 내 위치를 대신 정해주려는 시도예요. 여기서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해석이고 제 해석은 이런 쪽입니다. 짧고 단순하게 끊으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져요. 핵심은 하나예요. 당신의 최종 입장은 반드시 당신이 설명해야 해요. 이 권한만 넘기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당신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없어요. 지금까지 3가지 권한 이야기했어요. 감정의 권한, 거리의 권한, 프레임의 권한.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일주일은 이것만 해보세요. 불편한 순간에 웃음으로 덮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해요. 2주쯤 지나면 이 한마디를 연습해보세요. 그 말은 좀 불편한데요? 처음엔 어색해요.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한번 해보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고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가지 각오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가 반드시 불편해해요.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대화가 안 통해. 너 너무 까다롭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되면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건 실수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성공했다는 신호예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단호한 말에 불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확한 사람, 자기 태도에 책임지는 사람이라 느끼고 당신을 더 신뢰해요.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던 사람만이 그걸 불쾌해해요. 통제가 안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무시당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감정, 거리, 프레임, 이 3가지 권한을 자기도 모르게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권한들은 전부 지금 이 순간부터 되찾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변에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답답함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가장 최근에 불편한데도 괜찮은 척했던 순간이요. 그 한 줄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가 될 거예요.